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과 부여의 낮 최고 기온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게 오르는 등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8도, 부여 37.7도, 세종이 37.5도 등 35도에서 38도 사이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주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겠고 지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기간이라며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밀물대 침수 피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천안에서 현금 수송 차량에 있던 2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수송업체 직원 32살 A씨가 보령에서 검거됐습니다. 천안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쯤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쯤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2명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 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당진시 성문면 도비도 선착장 인근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다 실종된 78살 조모 씨가 10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 2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조개를 캔 뒤 육지로 돌아오던 중 조류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와 함께 조개를 캐던 79살 유모 씨도 사고 직후 인근 어선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금개구리 서식지 면적을 두고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대립하면서 지연됐던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이 서식지 축소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토지주택공사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보전을 위한 논과 습지 면적을 2016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52만 제곱미터에서 21만 제곱미터로 줄이기로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조성안을 확정해 오는 2020년 착공한 뒤 2021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한 1단계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환경단체는 금개구리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게 됐다며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논 없는 이용형 공원을 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배제했다고 반발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20살에서 39살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6월 현재 충남은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계룡 등 5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해당됐습니다. 세종은 1.59로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낮았고 대전은 1.11로 소멸 위험 보통, 0.67을 기록한 충남은 소멸 위험 주의 단계였습니다. 금강 백제보의 녹조 원인인 유해 남조류수가 지난 6일 측정일의 역대 최고치인 밀리리터당 39만 8천여 세포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개방폭이 큰 세종보와 공주보는 유해 남조류가 14,000세포수를 유지했지만 백제보는 개방폭이 작아서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제보의 유해 남조류수 직전 최고 기록은 2014년 7월 측정한 14만 7천여 세포수였는데 40만에 육박하던 세포수는 지난 9일 13만 2천여 개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대청호 문의수역에는 지난 8일부터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져 식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탐방 발대식이 양승조 충남지사와 장애인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충남도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대전 MBC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해양수산 역사문화탐방은 전통 해양문화와 서해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가족 14가구 28명으로 구성된 이번 탐방단은 오늘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보령과 서천 등지를 탐방하며 각종 체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개장할 예정인 태안군 로컬푸드 직판장에 참여할 농가를 위한 기본 교육이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대전 MBC 농업회사법인 FNC가 함께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과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6차 산업의 품목별 특화 전략과 함께 새로 도입되는 PLS, 농약 허용 물질관리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하와이 한인사회의 민족 지도자 강영각 선생의 후손들이 기증한 독립운동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자료는 1920년대와 1930년대 강영각 선생이 하와이 한인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330장과 그가 주필로 활동한 영자신문 더 영 코리안과 더 아메리칸 코리안 원본 59점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강영각 선생은 미국 클레어몬트 포모나 대학을 졸업한 첫 한국인이며 1997년 건국포장을 받았지만 활동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자료 공개가 일제강점기 하와이 한인사회의 민족활동과 언론활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광복절을 전후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대중교통수단인 대전 시내버스와 대전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 오송 구간의 간선 급행버스, BRT버스인 1001번과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